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을 해도 간섭처럼 받아들여지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관계 회복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76세 정수연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 씨는 세 자녀를 두신 어머니인데요.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 부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결혼 자금도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정 씨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 씨는 속상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거부하는 걸까? 손주들에게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것도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자녀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나는 자녀들에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간직하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인데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작은 불만도, 걱정도, 의견도 모두 다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하면 양념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불은 좀 더 약하게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TV를 보고 있으면 너무 오래 보면 안 된다고 바로 끄게 했어요. 아들이 주말에 쉬고 있으면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간섭과 지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는 독립된 성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 씨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은 왜 안 했어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냥 들어왔구나. 힘들었지 한마디만 건넸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어머니 걱정하셨죠.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정 씨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둘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씨가 뭔가를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오히려 편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정 씨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족 간의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71세 박미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빚을 지면 어떻게 하나, 가족들이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박 씨는 그 걱정을 아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물론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하지만 그 걱정을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때로는 일기장에 걱정을 적어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걱정을 스스로 소화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는 정말 다르세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다 표현했다면 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걱정을 혼자 사겼던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그 걱정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69세 최영희 씨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육아하는 것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 아이 옷은 이렇게 입히는 게 좋다. 잘 재우는 방법은 이렇다. 수십 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잘하고 있네, 대단하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최 씨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오히려 배우고 싶어 한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이것저것 간섭이 많다고 친구들이 불평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져요.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74세 한정숙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씨는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한 씨는 자녀들에게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야라고 말했어요. 정말 힘들 때만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네라고 살짝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무릎에 좋다는 약도 사다 드릴게요 라고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무릎 보호대와 찜질팩을 사다 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주말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한 씨가 매일 무릎이 아프다, 걷기가 힘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해 주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표현하니 자녀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픔을 모두 말하지 않으니까 정작 필요할 때 자녀들이 더 잘 도와줘요.
그리고 저도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요. 72세 서명옥 씨는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명절에 자주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명절마다 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었어요.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 불만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주 안 오냐, 다른 집은 다 온다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엄마가 항상 고마워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자주 뵙고 싶어져요. 서 씨가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니 아들이 스스로 변화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불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서 씨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75세 이금순 씨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녀들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겨울에 연탄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추위에 떨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자녀들에게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도 나름 행복했어. 너희들이 잘 크는 걸 보는 게 기쁨이었어라고 말했어요. 힘든 과거보다는 그 속에서 찾았던 작은 행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어려운 시절에도 긍정적으로 사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이 씨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준 셈입니다. 만약 이 씨가 힘들었던 과거를 자주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니 자녀들이 오히려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70세 박영순 씨는 기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승진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벌써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급해졌어요. 우리 아들도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에게 승진 언제 되냐, 다른 사람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승진 소식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압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자꾸 승진 이야기를 하셔서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표현하는 것보다 현재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요. 부모의 기대가 때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67세 최순덕 씨는 비교하지 않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최 씨는 딸이 다른 집 딸들보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딸은 매일 전화한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하지만 최 씨는 딸에게 다른 집 딸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전화할 때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점점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셔서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는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져요. 비교하는 말보다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걸 최 씨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73세 김영숙 씨는 서운함을 사귀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어버이날에 오지 않아서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온다는데 우리 아들만 안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을 때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일하느라 힘들지라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아들은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시니까 더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음부터는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후에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4세 안정희 씨는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안 씨는 혼자 지내시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혼자 있을 때면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안 씨는 자녀들에게 외롭다, 심심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도 다니고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어 보이세요. 혼자 계셔도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큰 힘이 돼요. 저도 나이 들면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실천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않기, 걱정을 모두 말하지 않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기, 아픔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기, 불만 대신 감사 표현하기, 힘들었던 과거보다 긍정적인 면 강조하기, 기대를 압박으로 주지 않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기,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때에는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잠시 참아보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정수연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 씨는 이런 지혜를 깨달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며느리가 정 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전에는 말씀이 많으셔서 때로는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덜 하시니까 저도 더 편해져요. 그리고 엄마가 제 선택을 믿어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했을 때는 자녀들이 멀어졌는데 적당히 절제하고 참을 줄 알게 되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침묵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꼭 표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고마움은 꼭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작은 일이라도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말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작은 선물 하나도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인정도 꼭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잘했다,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비판보다는 인정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해냈다면,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다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면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믿음도 표현해야 합니다. 너를 믿는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표현하세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라고 말해주세요. 사랑도 자주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이 더 소중해집니다. 어색하더라도 사랑한다.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내보세요. 자랑스러움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내가 우리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절제하고 긍정적인 것은 충분히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항상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요. 77세 강희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혼자 계시면서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엄마가 오늘 좀 아픈데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딸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강 씨가 평소에 작은 아픔까지 다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딸이 더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숨기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정말 필요한 것만 표현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절제하고 언제 표현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내 감정이나 걱정을 절제하고 위로와 응원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인정과 칭찬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자녀들이 바쁠 때는 내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부담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된다면 표현하고 부담이 된다면 잠시 참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윤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내 자녀를 둔 어머니예요. 윤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화나는 것도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면서 윤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언제까지 자녀들과 이렇게 갈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참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편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여유로워 보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전에는 엄마 말씀에 대답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은 엄마가 말씀을 덜 하시니까 오히려 엄마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돼요. 엄마가 뭔가 말씀하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집중하게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엄마가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엄마 말씀이 많아서 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할 때는 자녀들이 듣기만 했는데 말을 줄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윤 씨를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참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면 자녀들도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자녀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을 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의견을 다 주장하지 마세요. 모든 아픔을 다 호소하지 마세요. 모든 불만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인정과 칭찬을 해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랑스럽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될 겁니다. 억지로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될 겁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자녀들에게 절제할 줄 알면 무조건 내 편이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사랑도, 관심도, 조언도, 걱정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 늘 열려 있고 자식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내 부모다. 너에게 무조건 모든 걸 쏟아붓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며 사시기보다는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거리 두기가 때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현명하게 절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자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 때문에 괴로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평화롭고 존중받는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고 참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가 집에 오면 평소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챙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일을 계속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주만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녀가 뭔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한 걸 엄마는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걱정되는 마음을 쏟아내지 마시고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한다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